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아, 오늘 교감을 나눠볼 아이의 이름은요, 담비입니다. 담비 보호자께서는요, 유료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공개를 허용해 주셔서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담비가 무지개 다리 건너서 잘 있는지, 언니가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는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다면 어떤 힌트를 좀 알려줘,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요청의 말도 함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담비와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한 내용을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나 계속 살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드넓은 농장이 보입니다. 네, 농장이 보여요. 그리고 커다란 마구간도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담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담비 앞에 섰고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 담비, 이렇게요.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데요. 아가씨로 보입니다. 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로 보이는데? 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풍경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담비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미국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시골 있잖아요. 우리 스몰빌이라고 하는 거, 그런 농장 있고요. 나무주택 있고, 마구간 하나 있고, 뚝 떨어진 곳에 그런 집 한 채 있으면서 농장이 쫙 있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진짜처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비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누구 기다리는 것 같아서, 누구 기다리니? 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잠깐 말이 없어서 바로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부탁으로 담비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받았어. 전해주었으면 하는 말과 함께 그래서 담비에게 온 거야. 그렇군요 라고 합니다. 이때요,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정말 영화 같은 바람이 슈. 앞에 서 있는 옥수수 밭에 옥수수 그런 사라락 사라락 바람 소리와 함께요. 정말 리얼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지내? 이 넓은 데서? 네, 저는 이렇게 넓은 곳을 뛰어다닐 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합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라고 하네요. 제가 본 곳은요, 이제 붉어져가는 노을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이런 이미지. 네. 지금 담비랑 이렇게 마구간을 등지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다른 친구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있지요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바로 돌아보니까 아까 본 마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구간, 말이 있나 보구나. 네, 저는 그냥 빈 건물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말이 친구가 말이었던 거예요. 네, 저와 같이 달리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합니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네, 제가 봐도 곧 완전히 얻어질 것 같아요. 담비는 언니가 매일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요.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언니가 뭐라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언니에게 와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잠시 둘이 말이 없었고요. 계속 이렇게 다시 또 노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 달랬어.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약간 머뭇거려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 제가 묻습니다. 왜? 언니가 나 몰라보면 어떡하죠?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론 외형으로 널 찾겠지만 그보다는 보통 심장이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보통 몰라보고 그런 경우는 없어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담비가 온다고 한다면 언니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낼 거야. 그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제가 일단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언니의 질문을 또 물어봤어요. 혹시 돌아온다면,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몸에 어떤 특징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굳이 있다면 발바닥 정도? 발바닥이 왜? 뒷발 보면은 얼룩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도 강아지 발바닥을 신경 써서 봐본 적이 없어서 원래 검은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 검은색 아닌가요? 하여튼 네, 얼룩이 있다고 하네요. 언니가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니까 잘 들어줘. 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널 사랑한다고 매 순간 언제나 최고로 사랑한다고 전해달랬어. 언니의 중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전해주지 않아도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니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요, 여기서도 들려요. 언니가 하는 이야기요,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언니의 목소리를 잊겠어요. 정말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잠시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둘이. 그리고 그 친구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소리가 따각따각 소리가 들리니까요. 제가 정신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게 느껴지면서 교감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조금 나름 그래도 귀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정보에는요, 너무나 큰 구멍들이 많아요. 저는 보통 그 질문 주신 걸요,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 주신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웬만하면은 저는
질문 주신 거에 손을 대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장문이거나 복합적인 질문이면 그냥 끊어서 제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더욱이 유료 같은 경우는 문장이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제가 잘라서 질문 개수를 늘려서라도 제가 전하기도 쉽고 아이도 답변하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하긴 하지만 그 틀 자체 원 뜻은 제가 거의 손을 안 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생에 대한 정보는 얻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언제 태어날 건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또 남자인지 여잔지, 같은 종류인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가 어떤 환생에 대한 언급을 받았다든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요, 환생 자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질문을 짜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코코 언니가 진짜 질문을 잘 짰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내가 아이를 만날 때 행여나 혹시나 이렇게 잘못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지금 담비가 언니가 날 못 찾으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을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정말 털고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생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첫 질문에 받았다면요, 다음 질문을 만약에 할 땐요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돼요. 몇 년 할 수만 있다면 몇 년도에 올 건지, 그러면은 질문이 정확하면요 그 연도가 뭐 숫자가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없잖아요. 언제 올 건지, 어떻게 만나지, 또는 뭐 남자로 태어나니, 같은 종류로 태어나니, 아니면 뭐 믹스로 태어나니, 이런 것들, 뭐 겨울에 태어나는지 여름에 태어나는지, 그 태어나는 그 시기 하나만 갖고도 질문을 쪼개면요, 뭐 3년 뒤에 태어난다든가 3년 뒤 봄에 태어나는지 추울 때 태어나는지 질문을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디테일하게 하면요, 1월달에 태어나니, 2월달에 태어나니, 3월달에 태어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얘가 언제 몇 월달에 언제 나오고 내가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알고 걱정 없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질문을 안 줘요.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질문을 정확히 해주세요 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최소한의 언제, 어디서 만날 거지, 남자로 태어나니, 같은 종이니, 대부분 제가 외국 같은 경우 외국 사이트를, 외국 커뮤니케이터들의 그 영상을 보면요, 한 7대3 정도로 같은 종류로 다시 태어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환생하는 아이들의 정보를 제가 검색을 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7대3 정도로 같은 종류로 오려고 해요. 네, 그리고 3 정도가 되는 경우는 다른 종류로 온다고 교감을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100% 같은 종으로 온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담비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교감한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긴 했는데 너무 많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종류로 오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단지 아이가 뒷발바닥이 얼룩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얼룩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발바닥 다 까먹은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 너무 빠져 있어서 찾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환생만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질문을 잘 짜서요,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돼요. 저라면
지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뭐 다른 질문들도 있지만, 오케이, 환생에 대한 질문을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다면은 환생에 대해서 질문을 잘 짜서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굳이 저한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에코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름을, 이게 인터넷상이니까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질문을 짜서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동물을 키우진 않지만요, 난 내가 지금 내 곁을 떠난 아이가 다시 오는 거라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아낼 것 같아요. 이 에코한테도 물어볼 것 같고요, 저 에코한테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에코가 믿음이 많이 가시나요? 그러면 그 에코의 말을 토대로 찾으시면 돼요. 에코는요, 정보를 보는 건 같긴 한데요,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한테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이 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끼리를 보면요, 어두운 곳에서 두 사람의 에코가 코끼리를 봤어요. 한 사람은 코끼리의 앞쪽인 코도 만지고 귀도 만져서, 아, 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른 에코는요, 엉덩이 쪽을 만진 거예요. 코끼리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아, 얘는 코끼리는 좀 크고요, 코가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틀린 건가요? 아니거든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에코가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에코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받은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에코의 역량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어쨌든 정보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 정보의 질이라고 할까, 정확도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죠. 결코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질문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에코를 한테 물어봐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꼭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제발 질문 좀 정확하게 신경 써서 하세요. 네. 그러면 꽤 정확하게, 네, 아이를 만나기가 수월할 겁니다.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한가해질 때, 상당히 좀 뜸할 때, 제가 그때 이렇게 좀 묶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